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최근 실물 가격이 소폭의 조정을 받던 중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금값 한돈 100만원 전망을 이어나가면서 현재 국제 금시세와 은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시장 분석과 중국 부자들과 개인들까지도 실물 금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이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실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이죠.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메시지가 바뀌고 있어요. 자, FOMC 회의 직후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의 선을 긋고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시장이 중요하다면서 금리라는 고용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인지 이 데이터들이 실업률과 고용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 바람에 연내 금리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무게중심이 쏠린 상태에서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바뀐 게 있는데요. 이제 바뀌는 흐름도 있지만 바뀔 수 없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메시지, 이 기조는 조금씩 바뀌더라도 바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이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이후로 이 비농업고용지수와 실업률 데이터가 나왔어요. 예측치 상회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연내 2번까지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었죠.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게 상회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 결국에 금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 현재 정책금리가 5.5%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결국 실물 금과 실물 은에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치솟아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미 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전 예측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예측치 3.2에 실제 3.5%로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예측치를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레피얼 보스텍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 2%를 돌릴 수 없을 만큼 경제를 냉각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라는 발언, 이러한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한 반면에 수요일부터는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이 금리나 신중론을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에 금리 인상 배제 못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굴비스 연은 총재 또한 금리나 신중론을 펼치면서 금리 인상 배제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를 신중하자, 또 보우먼 연준 이사 또한 올해 첫 몇 달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는 신중하자, 그리고 FOMC 점도표에 연내 어떤 인하도 써놓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다소 이렇게 펼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결국 그거잖아요. 금리 인하 되냐 안 되냐, 결국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냐 아니면은 유동성을 먹고 살아나냐, 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나 저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S&P 글로벌에 따르면 4월에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66건이 증가하면서 1년 이내에 가장 높은 파산 건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5.5%가 장기화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임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과 대조되는 이슈들은 미국 대형 기업들이 이익이 다음 분기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과 낙관적인 전망치도 함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AI가 올라옴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업들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산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현재 양극화가 발생이 되고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소수의 기업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좋게 올라오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이런 많은 기업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 또한 개인들도 신용카드 연체율 데이터가 코로나 초기만큼 현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신용 위험까지 또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에서는 노동시장이 냉각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증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다소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을 뿐 이게 사실 이분들의 발언이 자주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데이터고 이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현재 3.1%를 주고 있어요. 이제 정책금리 5.5 가산하면은 8.6%가 되는데 과거에 이 높았던 금리 수준까지 한 번 더 만약에 미래에 조금만 더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현재에서도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경기 침체로 가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때도 결국에 위기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돈 풀기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해갖고 살려주고 또 2023년도에서도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또 뭐 했다? 돈을 대출해주고 돈 풀기를 은행들한테 해주면서 이 위기를 일시적으로 막고 있는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올해 4월 달에 파산한 은행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은행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방 이제 해결이 됐고 이 사건도 바로 묻혀버리면서 크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결국에 다시 한번 이러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성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상 양극화 현상만 더 발생이 되고 있을 뿐이지 이게 기업들조차도 갈리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 결국 이 돈풀기 정책은 한계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용 위험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현재 심상치가 않은데요. 중국 정부에서 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위안화 통화량이 증가하다 보니 중국인들도 금으로 투자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업과 개인 그리고 부자들, 정부까지 모두 사들이고 있는 건데 이 정부는 약 7년 전부터 계속 매입 대세를 단행을 했고 개인들은 이번에 가세를 한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도 있지만 이제 고용 불안과 용의 상승도 함께 맞물렸고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도 20%를 넘기면서 이 탕핑족들이 대거 생기고 있다라고 해요. 이 탕핑족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슈들인데 평평한 곳에 누워서 그냥 누워버리는 MZ 세대들을 의미해요. 이게 결국에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게 한 역할을 하고요. 위안화 팽창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자, 이런 불안감들이 실물금으로 역대급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역대급 통화 공급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이 위안화 통화량도 굉장히 크게 발생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이 비구이안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여객 채무에 대한 디폴트 사태가 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중국 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중국 채권 보험회사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해줬어요. 그러나 중국 개발사인 비구이안이 9일날 이 지급을 해야 될 국가 보증 채권에 대한 이자를 미리 지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3.95%의 이자를 67억 원 정도 되는데 자, 이거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67억 원도 지금 지급을 못하는 사태예요. 그만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중국은 굉장히 많은 통화량을 풀면서 중국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쏟아 넣고 있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이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국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이 마이너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자료가 나왔을 걸로 보여지는데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살짝 이제 올라왔으나 굉장히 이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통화 팽창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 디플레이션 현상들도 조금씩 발생이 함께 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중국의 이제 위안화 통화량은 5경 7,700조 규모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1년간 현재 풀린 통화량이 4,500조 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환산했을 때 이 정도 되는 규모가 풀렸고요. 우리가 2000년도 대비를 했을 때 위안화 통화량은 20배가 증가한 규모라고 해요. 자, 이게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또한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현재 부채 규모가 1경 7,400조로 갑니다. 결국에 이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부채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현재 중국의 개인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고 통화량이 증가하다 보니 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금으로 몰리고 있더라 라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만 하더라도 1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량이 어마무시하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2020년도 대비로 했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올라간 거를 우리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50%가 증가한 공급량 추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50%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위안화에 대한 세금이 50%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화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시작한 기점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한번 이렇게 고점 제가 전망한 2,400불 언저리 찍고 나서의 되돌린 조정을 받았다가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다시 반등 및 추가적인 상승으로의 흐름을 보고 있어요. 우선 이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상승 트렌드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우리가 향후에 신용 위기 같은 사태들, 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의 충격은 발생될 거라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달러 원의 환율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실물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FOMC 이후로 흐름 개선이 됐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장기화 될 것이다 라고 무게중심이 쏠려버리면서 당연하게도 이 금시 시세에는 이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정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으로 가격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2,600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이 한번 오르는 시기에서 대략적으로 한 파동에서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이제 2,600까지 본다고 보면은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딱 30%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한 이 정도 흐름 올라갔을 때 가격 흐름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오버슈팅하면 우리가 40%까지 볼 수 있겠는데 또 어떤 소식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봉 캔들 흐름에서 이제 막 돌파가 나온 만큼 이 상방으로 추세에서 잡혀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으며 지금 금과 은 흐름 매우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금 투기 포지션 보게 되면은 크게 감소한 물량은 없어요. 여전히 투기 포지션이 크게 올라와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은 또한 투기 포지션이 현재 증가한 모습에서 감소세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커머셜 스왑딜러와 일반 투기 포지션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보시다시피 커머셜 스왑딜러의 포지션은 마이너스 34,132계약으로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일반 투기 포지션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소폭 감소한 34,194계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롱 포지션이 이기거나 숏 포지션이 이기거나 이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롱으로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숏 포지션들이 청산이 내버리면서 더 크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주봉 흐름 봤을 때 흐름 개선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2주 동안 내려왔던 거 일주일 동안 양봉 캔들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작하고 소폭의 음봉으로 가격 시작하더라도 보합권 또 양봉 이렇게 하면서 십자 캔들 만들고 그 다음 주 이렇게 갈 경우도 보이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소폭 눌렸다가 바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보입니다. 지금 은이 13년간의 저항 트렌드를 이제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 또한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은의 공급 물량은 3년, 4년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수요 공급 측면과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의 수요 모두 함께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봉 캔들을 봤을 때도 추세가 상방으로 잡혀 있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방으로 잡혀 있던 게 이제 상방으로 추세가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한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으로 잡혀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35불 전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전망을 했고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까지는 이 상승으로 탄력이 잡히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한번 어떤 이벤트가 또 나올지는 살펴봐야겠고 아마 신용 위기 같은 사태들이 나오게
하게 된다면은 한 번에 조정이 발생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러나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살아남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해왔던 게 다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소폭 다시 양봉으로 마감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달러 인덱스도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흐름을 요약해보면 금과 은시세는 지금 올라가는 탄력을 받는 속에서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의 환율은 이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이 횡보 구간 속에서도 상승 추세로 잡힌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조금 더 그려주다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져들 때 한번 장대로 올라갈 이슈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달러 원의 환율도 현재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또 한은에서 이제 방어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함에 따라서 조정이 발생된 것을 보실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돌아오는 상승은 자 이렇게 매물 횡보 그리다가 슈팅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달러 원의 환율도 함께 급등할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고, 과거에 우리가 봤던 1100에서 1000원 밴드는 이제 다시는 못 볼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환율의 가격 밴드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세가 상방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특정 이벤트가 나오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자, 이제 결국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부분이나 아니면 또 어떤 신용 파생 상품이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한번 부러지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자, 이게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금과 은, 그리고 달러까지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금 추세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1트리온스의 5,000불 제가 2029년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커버의 핸드 패턴까지 나오면서 이 매집이 충분히 발생됐고, 경제 환경이 금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통화가치 하락으로부터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어를 잘 하신다면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샌드폭스였습니다.